네, 오늘 시장 마지막 기회이죠.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4시부터 6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의 힌트를 또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 그리고 이성욱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램 테크놀로지가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하고 공시가 나왔는데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다고 해요.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뭐 공시 내용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네. 이제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817억짜리인데 투자 금액이 90억 정도니까 규모가 뭐 작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본 대비 18%니까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투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제 HBM용 TGV 그리고 TSV용 전용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HBM 쪽과 또 연결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증설을 어쨌든 신규 시설을 투자한다거나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이런 Q 물량을 좀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진행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하반기에 진행이 시작이 될 거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2에서 3년 정도 좀 장기적인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랠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거래의 또 개와 늑대 시간이라는 또 리포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산업 리포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앞으로 이제 증설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좀 분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램 테크놀로지 내일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하이드로 리튬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리튬 포어스와 함께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리튬 포어스는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6%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리튬 관련주 상승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뉴스와 관련해서 탄산 리튬 뭐 공급과 관련된 부분의 협의입니다. 여기에서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자본을 투자해서 증설이라든지 협력 같은 경우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각자의 판단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설 투자 같은 경우가 계속 좀 단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 같은 경우는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투로 들고 가기보다 좀 매매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고, 그 자본 같은 경우를 통해서 장치를 못 짓는다고 하면 장치가 있는 회사와 협력을 해서 리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소재기는 한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밤 10시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많았고요. 폴더블 스마트폰, AI가 처음으로 탑재된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30% 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언팩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두 분 팻말로 일단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관련주 내일장 잡아봐도 될지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언팩 행사 네.
참 잠잠한 것 같아요. 오늘 밤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본부장님 어떤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오늘 대덕전자 같은 종목 좀 많이 올랐거든요. 대덕전자는 이제 리포트의 영향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일 뭐 AI 관련된 부분에서 좀 코멘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과는 좀 다르게 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언팩이 과거처럼 뭔가 어떠한 큰 임팩트를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기존의 뭐 갤럭시 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오픈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팩을 했을 때 좀 중요한 건 우리 입에서 와, 이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런 이제 신규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 이런 기대감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10% 정도, 뭐 정말 많게는 좀 그 이상 좀 올라간다라고 예측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게 삼성전자의 뭔가 실적을 뒤흔들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벤트로 이미 한번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새로운 뉴스처럼 반영이 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와, 이런 게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Q 물량이 늘어나는 흐름들이 반영이 되면은 이게 장보가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쯤 되면은 아마 증권가에서 대규모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커버들이 많아지고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기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또 하반기에 애플의 또 신제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IT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보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들이 있고, 그런 이제 산업군들 대비했을 때 사실상 이 이슈는 조금은 약하고 연속성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세론으로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 언팩 관련주 좀 의견 남겨드렸고요. 다음으로 또 장 마감하고 나온 공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이 넷마블의 지분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2,5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5% 정도 가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내일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어차피 기존에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 예정인 부분은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12일에 처분 예정이고,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 7만 원대 이상 있었다고 하면 변동성이 좀 커졌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뭐 당일에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넷마블을 볼 때는 지금은 신작 게임 일정이죠. 예,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는 게 맞는데, 게임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비싸게 거래가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하고 나온 공시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고영이요. 14,300원이 20%인데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갖고 가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손절에 네. 대한 부분 그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손절에 대해서 긍정이신 건지 본부장이 아니면 그냥 가져갈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네.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뭐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네.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차트의 기울기가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해당 가격대가 뭔가 이 바닥권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될 만한 요인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사셨다가 뭐 수익을 좀 못 보셨던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까지 내려왔고 지금 이제 하락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좀 차트의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우하향을 하면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는데 오히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6월 24일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련된 어드밴스드 부분에서의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매출처에 대한 확대 기조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뇌수술용 로봇에 대한 부분이 내년이면은 이제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용 기간 자체를 좀 길게 잡으시더라도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의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차트의 되돌림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하락을 멈췄다가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업황 검사 장비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는 바닥 부분이 맞고요. 월봉상으로도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홀딩으로 접근을 하시되 대신에 11,500원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의 절반은 꼭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지지대에서의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홀딩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오픈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전 근처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본전 이상에서 한 번 정도 매도 기회는 올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엄청나게 큰 폭의 수익을 바라보시진 마시고 그냥 본전 전으로 오시면 일단 정리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다시 갈아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포트를 짜실 때 대형주가 아닌 이상 비중의 20% 담으시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행동이기 때문에 전 웬만하면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내일 시장에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동아소시오 홀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5만 6천 원에 57%. 아, 57%요.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네. 거의 한 3, 4년 되신 거죠, 시청자님. 더 됐어요. 더 되셨어요. 아이고, 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월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동아소시오홀딩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될까요, 이사님? 우선은 보유를 하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이게 10만 원대 이하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비중을 더 늘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중이 57% 정도시다 보니까 70% 정도까지도 늘릴 만한 종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홀딩스의 형태예요. 우선은 그러면 관련된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으면 주가 같은 경우도 반응을 하게 마련인데 제품으로는 동아제약 쪽에 바카스라든지 오쏘몰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으로는 매출이 나와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히든으로 보는 게 상장된 자회사 중에서 ST팜을 히든으로 보고 있어요. 이쪽이 아무래도 저는 지금보다 하반기에 더 좋아지는 구조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함께 동아소시오홀딩스도 간접적으로 주가가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ST팜 같은 경우를 같이 매수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한 9만 원대 초반 정도 이 종목 같은 경우를 같이 매수를 하고 뭐 하반기에 매도해 주거나 아니면은 6월 11일 고점인 11만 2천 원대 왔을 때 좀 매도를 해주는 뭐 그렇게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대응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병행해서 보시면 되고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ST팜 좀 추가 매수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APR APR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31만 6,500원에 10%요. 31만 원대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이게 손절을 해야 할란가, 가지고 가도 될란가 궁금해서요. 손절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예, 분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긍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APR 주가 상승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에 좀 밀리고 있어요. 좀 네.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우리 청자님 손절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다면은 현재 주가보다 3%가 더 빠지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좀 나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겠다라고 보신다면은 손절 외에 오히려 한 조금 더 눌린다라는 관점으로 만약 이 가격으로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26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이차 매수로 비중을 한 15% 정도까지 확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손절을 생각을 하시는 위치는 사실상 20선이 좀 강하게 이탈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전에도 20선 이탈됐다가 한 번 더 지지가 나왔었던 32만 5천 원 요 라인이 깨졌을 때 손절을 잡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매수가 자체가 그거보다 아래니까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밀린 주 요인 자체는 이제 실적에 대한 반영, 2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사실상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겠는가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목표가도 나오고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뒤로 조금 일부 지연이 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니까 실적 기대감치만큼 올라갔었던 게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리포트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관은 대량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군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쪽이 결과적으로는 우상향 기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금일 2천 조금 매도를 하긴 했지만 연속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부분에서 큰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홀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미국에 대한 이런 노출도가 계속 확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은 자사몰 집중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좀 넓어지는 것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홈기 뷰티 기기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좀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기간에 따라서 다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투자 관점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런 거가 나는 싫다. 나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핫한데 좀 빠르게 좀 핫한 데서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3% 더 빠지면 손절이 맞고요.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밑부분에서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3% 지금도 추가 하락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손절해보는 방안까지 이야기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811번님께서 신성 ENG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3,170원이고요. 비중은 25%. 버려야 할지 더 들고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1,800원대까지 또 내려가는데 그때도 견디셨거든요. 네. 지금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손절하고 다른 선택을 뭐를 할까요? 그럼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신재생 쪽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하셔서 다른 선택의 대안이 뭔지 지금 ESS를 산다? 늦었고요. 네. 풍력을 산다? 아직 좀 뚜렷하지 않고 태양광도 지금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가 부각된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우리나라와 글로벌의 공통적인 흐름은 우선 원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쪽은 미국이 중국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모듈 가격이 아직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 수준을 보는 겁니다. 실적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멘텀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태양광이 더 이상 나빠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모듈이 1년치의 재고가 있지만은 이론적으로 AR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전력 소모를 봤을 때 그 반 정도의 재고 소진 기간은 앞당겨질 수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에 관련된 얘기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올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로는 큰 매도의 의미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3,170원이라는 단가까지 과연 빠르게 올라갈지 그건 또 물음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응에 대한 부분은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1,000원대 후반에서 추가를 해줘서 단가를 낮출 필요도 있어요. 무작정 기간을 투여해서 높은 가격대에서 종목을 들고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000원대 후반에서 한번 추가를 해 보는 대응, 그 부분 일부라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4867번님께서는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4,590원이고요. 비중은 14%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그래도 최근에 조금 잘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한데 아직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조금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제 본전 쪽까지는 한번 조금 더 네. 슈팅이 나온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딱 주가의 위치가 매물대 상단 라인 부분에서 이제 투자 주의,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까 투자 주의가 나오면서 일단 좀 눌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내용이 나온 적이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LG 그룹주들이 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전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엮여 있는 상황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는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끊겨주냐 하단에서 끊겨주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밴드를 다시 좀 밑바닥에서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박스권 상단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근처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셨으니까 한번 이 고민을 하시는 거는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가, 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룸을 볼 거냐 요건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홀딩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차트가 올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현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00원이 다시 깨진다. 그러면은 저는 비중을 일단 절반 이상으로 덜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부분이고,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부분의 첫 상승에서는 눌림 나오고 그 다음에 세게 가기는 하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뭔가 또 명확한 LG 그룹 전체의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의 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강력하게 눌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밴드 하단까지 빠지니까 11,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 한 12, 3%가 또 날아가게 되면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정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좀 명확하게 잡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전 박스권 상단 부분을 또 뚫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뭐 선제적인 대응하실 필요 없고요. 이평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보시다가 추세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올 때만 지금 시점에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3457번님, JLK를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4,000원에 20%. 오늘 너무 빠져서 악재가 있는지 기다리면 수익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때 상한가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하신 건지, 뭐 그때 거래량이 몰리긴 했는데 그냥 이대로 뭐 이탈을 하는 건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보통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 시장에서 기다리던 부분, 뭐 재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전에 들어왔던 수급 같은 경우가 그 재료가 딱 시장에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생각보다 더디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AI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에는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0배 정도 났었죠. 그리고 나서 보통 10배 난 종목들은 그 다음에 한 해 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 같은 경우에 다시 일부 주가 복원이 나타나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봐서는 내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뷰노 같은 경우에서 기업 설명에서 얘기를 한 부분은 3분기 때 이제 BEP를 달성 가능하다라는 점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면 3분기 기점으로 해서 AI 의료 관련주들이 다시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은 보유를 하고 간다라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짧은 매매 대응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6월 24일 같은 경우에 거래, 그 다음에 25일 같은 경우에 거래, 이런 식으로 거래가 발생을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좀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패턴들을 한번 참고해서 만약에 이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해주시고 좀 다시금 매수를 기다리는 그런 대응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거래량이 실리면 그때 매도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한의약품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만 5,300원에 10%요. 오,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시네요. 요 근래에 추가 매수 해가지고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상승 가능할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경영권 분쟁 이슈로 정말 그동안 뜨거웠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갈등이 봉합됐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좀 거래량이 몰렸어요. 네.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컴퓨터가 멈춰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30만 원인데 증권가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좀 긍정론이 또 나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목표 주가 TP를 이제 37만 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라인이 32만 원에서 이제 33만 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부터는 이제 본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하반기에 R&D 모멘텀까지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전의 고가, 직전 고점 정도까지는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 확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매물대 상단을 돌파를 할 때는 그 물량만큼은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중 조절은 떨어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2만 5천 원 라인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추가 매수 하셨던 물량을 다시 한번 빼놓으시고 단기 조정 나와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시는 그런 자금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적어도 35만 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보실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한 17%에서 한 20% 정도 상방 열어놓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 SDI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삼성 SDI 시청자님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39만 원이요. 39만 원에 비중은 20%. 20%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나? 전망이 없는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네, 한참 됐죠. 한참 가지고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 SDI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사님, 삼성 SDI 최근에 ESS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네. 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25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30조 정도까지 우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1차로는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1차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단가로 도출을 해보면 한 44만 원, 45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 나오는 그다음에 내년에 추정되는 실적으로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45만 원 가볍게 가능하겠죠.
2차 전지 쪽이 시세를 좀 받는다라고 하면 삼성 SDI는 배터리 셀, 그러니까 그 전지 사업 중에서 원통형 전지 쪽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하고 유럽 쪽에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약간은 예년보다는 부진하겠죠. 그러면 ESS 쪽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알려진 소식이죠. 미국의 발전 기업이랑 ESS 관련된 수주를 이렇게 맺는데, ESS는 단가가 중요하잖아요. 이 발전 설비를 가지고 가는 주체에서 싸게 가지고 가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LFP 배터리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단가 측면에서 삼원계 배터리보다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ESS 쪽 같은 경우를 미국의 그 발전 기업에 수주를 하는데 삼원계가 아니에요. 하이니켈 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아한 거죠. 단가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이게 과연 수주가 가능할까? 근데 여기에 비밀이 관세 25%에 있습니다. 관세 25%를 적용해 보면 하이니켈 쪽이랑 LFP 쪽이랑 간극이 이제는 좁혀져요. 그러면 이번에 ESS 수주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뭐 1조 이 수주에 대해서 또 한번 뭐 목표치 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연속된 수주의 가능성은 저는 물음표를 둡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본업이 이제 더 이상 나빠지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1차로 한 4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니까 저라면 보유를 하고 가고 45만 원 도달을 했을 때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목표 주가 45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고민되실까요? 눈이 루닛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71,000원이고요. 네. 저기 그 비중은 30%. 비중 30%요? 네. 시청자님 30% 넘게 또 손실 중이시네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한지 그때 당시는 좀 잘 나갈 때 샀었거든요. 네. 그대로 계속 빠져서 또 이게 지금 물 탄 거에 물 좀 타고 해서 지금 추가 매수도 하셨고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비중은 30% 되고 네. 도대체 오를 때가 됐는데 안 올라서요. 답답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의견이 나왔네요. 사실 루닛 저희 단골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도대체 언제 저점을 찍을까 항상 나오는 고민인데 지금 저점을 찍은 건 맞을까요? 본부장님? 아니요. 아직 아니요? 네. 네. 추세적으로 차트적으로 저점을 찍었다라는 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가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은 뭐 긍정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고 자금 조달도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락이 멈추려면은 해당 가격에서 이 종목이 시장에서 집중도를 받으면서 정말 싸니까 이제 루닛을 다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반도체, 자동차, 변압기, 방산, 조선 여기에서만 플레이를 해도 너무너무 바빠요. 그 기타 다른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뭐 바이오 종목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무나도 돈이 갈 때가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굳이 루닛을 이렇게 모멘텀도 25년이 넘어야 흑자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는 근데 이 스토리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물론 이 회사가 루닛 인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사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뭐 스코프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이 좋은 회사인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뭐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도
곧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는 스토리로 이제 플레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제 리포트에서 25년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넘버가 안 나오면 이거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적자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고객사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 기술력을 통한 이 점유율 확대 부분으로 이 실적에 대한 넘버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한 달 뒤에 명확하게 볼지 아니면은 내년에 볼지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이제 기말에 아마 좀 많은 계약이 터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론 구독 경제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재계약률도 굉장히 높은 걸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적이 넘버에서 나오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그러니까 대세적으로 바닥권에서 뭐 10배 넘게 오른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15배 넘게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인데, 좀 중요하게 위치가 되어 있었던 매물대 라인들을 지금 다 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이제 상승을 하다가 한번 좀 강하게 이 물량 소화를 하고 올라간 부분인데, 여기가 만약에 지금 가격대가 46,000원대 요때잖아요. 요때 깨지면 3만원대 후반까지 바로 하방이 열려요. 매물대도 크지 않습니다. 지금 매물대 다 위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수급이 별로 없고, 거래량이 지금 요 차트 보시면은 갈수록 거래량 이 그래프가 적어드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매수 매도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투매 물량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할 시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은 비중이 30%나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높잖아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신 다음에 내가 이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내가 본전 이상 갈 거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들고 가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한 4, 5% 빠지면 물량 최소 절반 이상은 덜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 뭐 차트적으로도 아직 바닥이 안 잡혀 있고, 일단 모멘텀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지금 갈 수 있는 주력 산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매력도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룬이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화신 화신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800원에 네. 한 50% 됩니다. 아,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1년 다 됐는데 아, 1년 되셨어요? 그러면 작년 한 8월, 9월 달에 해가지고 조금 추가 매집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까지 왔거든요. 아, 그래도 한 15,0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그때는 또 매도를 안 하셨네요, 시청자님?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락해서 걱정되셔서 연락 주신 거죠, 시청자님? 예, 뭐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자동차 부품 중 화신 SL 최근에 네. 뭐 좋다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어떤 전략 취해봐야 될까요?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부분 관련해서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 쪽이 올라왔었어요. 최근에 상승은 그렇고, 뭐 간간히 작년 연말, 그다음에 2월 이렇게 올라왔던 때 같은 경우는 현대차 월별 판매량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한 번씩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르게 되돌림이 나타난 이유가 이제 인도법인 상장의 뭐 시가총액 그 정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좀 주가는 빠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깝게는 이번 월별 데이터 같은 경우가 썩 신통치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역성장은 아닌데 성장에 대해서 약간은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빠졌는데요. 한 번의 기회는 더 준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현대차 중심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8월 24일에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주주 친화 정책 중심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아마 하반기에 이제 실적 방향성 그런 쪽도 같이 좀 오픈을 해줄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전으로 맞춰서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한번 매도를 해주시는 게 낫고, 비슷한 이런 상승이 나타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해 주신다는 생각. 그다음에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지금은 있음에 따라서 이전에 봤던 한 10,000원대 중반 이 정도 가격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땐 지금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단가를 낮춰주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24일에 현대차의 이벤트 좀 기대해보자. 한 번 더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화신으로 꼭씩 보시기 제가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